저기요, 라운지 앞에 그런 분 세워두면 다른 고객들 불편합니다. 점장 김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퍼진다. 그의 목소리엔 명백한 혐오가 섞여 있었다. 마치 해충을 쫓아내듯 귀찮은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기계음이 반복되는 백화점 로비. 동원백화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초마다 반복되는 안내방송. 디올이 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살짝 틀어한 남자를 피해 간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아당기며 저리 가면 안 돼, 더러워라고 속삭였다. 한 중년 여성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남자와 최소 3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지나갔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남자는 낡은 회색 패딩을 여민 채 터진 밑창의 운동화를 질질 끌며 천천히 발을 옮긴다. 패딩의 솜은 군데군데 빠져나와 있었고 소매 끝은 기름때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왼쪽 어깨엔 커다란 얼룩이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다. 겨울바람에 쩍쩍 갈라진 입술, 손등에는 오래 쌓인 먼지가 눌어붙어 있다. 손톱 밑은 검은 때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엉켜붙어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그는 윤재혁 48세. 오늘만큼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 노숙자처럼 서 있었다. 동원그룹의 회장, 자산 3조 2천억, 직원 1만 2천 명을 거느린 재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3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고 일부러 손에 먼지를 묻혔으며 노숙자 보호소에서 가져온 옷을 입었다. 비닐봉지 안엔 빈 소주캔 2개와 구겨진 복권 1장뿐. 외관만 보면 누구도 그가 회장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이 실험을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 외관만 자신의 백화점에서 자신의 직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외관만 최근 SNS에 올라온 고객 차별 논란. 한 일반 고객이 직원들이 옷차림 보고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순식간에 5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재혁은 그 글을 보고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을. 재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라운지 안쪽을 바라본다. 유리병 너머에서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객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받아 정리하고 있었다. 27세, 이곳에서 3년째 근무 중. 작년 고객 만족도 1위.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재혁은 그녀의 인사 파일을 이미 검토했다. 성실, 친절, 책임감. 모든 평가가 최상이었다. 직원 둘이 재혁을 가로막고 팔로 문을 막으며 말한다. 여긴 VIP 고객 전용입니다. 여긴 이용하실 수 없어요. 신입 직원 이수진, 26세. 입사 6개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선배들이 보고 있었고 그녀는 규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보안요원 최대호가 앞으로 나선다. 190cm의 건장한 체격, 전직 경호원. 그는 재혁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진짜 역겹네. 그는 손을 뻗어 재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빨리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 계속 서 있으면 업무 방해로 신고합니다. 재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최대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원번호 A-2847. 이름, 나이, 근무 연수. 모든 것을. 못 들었어요? 나가라고요. 최대호가 더 세게 밀었다. 재혁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빈 캔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복도에 멸시 섞인 시선과 불쾌한 기류가 쌓여갔다. 지나가던 한 부인이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아니, 백화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막지를 않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또 다른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역을 몰래 촬영했다. 요즘 노숙자들 백화점까지 들어오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그는 중얼거리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젊은 커플이 손을 꼭 잡고 제역을 피해갔다.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들 왜 안 쫓아내는 거야? 여기 고급 백화점 아니야? 점장 김민수가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본다. 42세, 이 백화점에서 8년째 근무. 작년 매출 목표 120% 달성으로 승진한 인물. 그의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잘하고 있어.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 그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고급 백화점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다. VIP 고객 만족도가 곧 매출이다. 30분이 흘렀다. 제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최대호는 무전기로 다른 보안 요원을 불렀다. 3층 라운지 앞 인원 지원 필요. 2분 후 또 다른 보안 요원 강석현이 도착했다. 35세, 체육관에서 단련한 근육질 몸.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제역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제역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직원들을 더욱 자극했다. 말도 안 통하네. 진짜 답답하네. 강석현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끼웠다. 더러워서 맨손으로 못 만지겠어. 그 행동을 본 지나가던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오전 10시. 1시간 30분이 흘렀다. 제역의 다리는 조금씩 저려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매 초, 매 분을. 백화점 안내 방송이 또다시 흘러나왔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쾌적한 쇼핑 환경을 위해. 아이러니했다. 쾌적한 환경. 누구를 위한 환경인가? 라운지 내부 조명은 따뜻한 금빛을 띠며 부드럽게 번져 있었고 그와 반대로 복도는 색이 빠진 듯 차갑고 회색이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것 같았다. 천국과 지옥, 내부와 외부, 인간과 비인간. 라운지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글렌 굴드의 1981년 녹음. 고객들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일리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떤 이는 최신 아이패드 프로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고 삼성전자 2.3%, 현대차 마이너스 0.8%, 어떤 이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쇼핑백을 발치에 가지런히 놓아둔 채 보그 코리아를 읽고 있었다. 실내 온도는 22도로 완벽하게 유지되었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며 미세먼지를 걸러냈다. 테이블 위엔 에르메스 그릇에 담긴 마카롱과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복도는 달랐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신발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온도는 18도. 그리고 사람들의 서두르는 발걸음. 제역 주변에선 향수 냄새 대신 먼지와 습기 냄새가 감돌았고 몇몇 고객은 코를 막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어떤 고객은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코에 대고 지나갔다. 오전 10시 45분. 서연이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 그녀는 30분 전부터 유리 너머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다른 직원들처럼 규정대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졌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대해야 하는가? 직원들은 잽싸게 그녀 앞에 서며 누군가를 가리킨다. 서연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어요. 직원 이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녀는 신입이었다. 6개월 전 입사했고 아직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배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분이 계속 들어오려 하세요. 이미 3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민원 들어올까봐. 서연의 시선이 재혁에게 향한다. 그의 눈밑은 퀭하고 숨은 거칠며 손가락은 추위로 파랗게 굳어 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뺨은 바람에 벌겋게 트여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체념도 굴욕도 아니었다. 조용한 관찰,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는 듯한 냉정한 시선. 그 눈은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보안요원 최대호가 팔을 뻗어 재혁을 다시 뒤로 밀어내려 한다. 이번엔 더 강하게. 그의 손이 재혁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잠시만요. 서연이 재빨리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최대호의 팔을 막았다. 그녀의 손이 최대호의 팔목을 잡았다.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최대호가 눈살을 찌푸린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서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제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점장님이 명확하게 지시하셨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폭행이에요, 그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최대호가 비웃었다. 폭행? 이게 폭행이에요? 난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요. 불법 침입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저분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 계신 것뿐이에요. 공공장소 점거, 업무 방해,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 조성. 이거면 충분해요. 강석현이 끼어든다. 서연 씨, 우리도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서연은 침을 삼킨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러선다.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이 그 공기를 조금 흔들었다. 멀리서 점장 김민수가 팔짱을 푼다. 그의 얼굴에 불만이 드러났다. 저 애가 왜 저러지? 괜한 동정심 부리다가 문제만 커지는데. 작년에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이제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딱, 딱, 딱. 박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점장님, 저는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지금 당장. 하지만 명령이야, 명령. 알아들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못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박서연,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김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복도를 지나던 고객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본다. 누군가 또 스마트폰을 꺼낸다. 명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일? 내 할 일은 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야. 저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재혁의 팔을 붙잡는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전해진다. 그의 팔은 예상보다 차가웠고
패딩 안쪽의 옷은 얇았다. 뼈가 느껴질 정도로 마른 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흔든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자를 더욱 무시한다. 재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증명되고 있었다. 따뜻한데 잠깐 앉아 계실래요? 밖에 계속 서 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다시 다가와 서연을 붙잡는다. 서연 씨, 규정 위반이에요. 정말로. 저런 분들 받으면 바로 문제 생깁니다. 작년에 다른 지점에서 비슷한 일 있었잖아요. 이수진이 서연의 팔을 잡아당긴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때 그 직원 어떻게 됐는지 알죠? 징계받고 결국 그만뒀어요. 서연 씨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뒤에서 또 다른 직원, 베테랑 박미경이 한숨을 내쉰다. 40대 중반, 이곳에서 15년을 근무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다. 그리고 언제나 결론은 같았다. 괜히 책임지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나중에 점장님한테 혼나는 건 당신이고 평가 떨어지는 것도 당신이에요.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15년 동안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의 목소리. 재혁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 표정은 굳어 있지만 눈동자는 작은 진동을 내며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얼굴을, 모든 이름을,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수진의 불안한 눈빛, 박미경의 냉소적인 표정, 최대호의 공격적인 자세. 모든 것을. 점장 김민수가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박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손 떼? 점장님, 그냥 물 한 잔만 드리고 나가시라고 할게요. 그 정도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그게 그 정도야? 김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한다. 중년의 부인 하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위협적이었다. 우리 고객들이 뭘 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저런 사람이 라운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백화점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 VIP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점장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넌 3년 동안 여기서 뭘 배운 거야? 고객 만족도 1위가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도 구분 못해?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짧게 호흡을 고른 뒤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사람인데 물 한 컵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추운데 밖에서 계속 서 계시면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쓰러지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복지관이야?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불만이 번진다. 박미경이 비웃듯 말한다. 쓰러지면 119 부르면 되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보안요원 최대호가 끼어든다. 저도 지금 다른 구역 순찰 돌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여기 묶여 있어야 해요? 제 업무는 누가 책임져 줘요? 그냥 경찰 부르죠. 빨리 처리합시다. 경찰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네. 불법 침입이잖아요. 경고했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예요. 최대호가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다.
지금 바로 부르죠. 이미 이 시간 넘게 여기 서 계시잖아요. 충분한 경고 시간이었어요. 강석현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리도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부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재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서 있을 뿐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범죄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의 외모가, 그의 냄새가, 그의 침묵이, 그의 가난이 범죄였다. 김민수가 팔목시계를 보며 말한다. 이미 점심시간 다 됐어. 이따가 VIP 고객들 몰려오는데 이 꼴로 있을 거야? 최대호 씨, 빨리 처리해. 알겠습니다. 최대호의 손가락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기다려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지나가던 고객들까지 모두 멈춰선다. 제가 책임질게요. 뭐? 김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본다. 제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제 책임하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만 징계를 내려주세요. 박서연,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멀쩡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이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점장은 분명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평가의 최하점을 받을 것이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사람이잖아. 사람을 경찰에 넘긴다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김민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린다. 좋아, 좋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해봐. 대신 각오는 해야 할 거야. 그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킨다. 그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오늘부터 넌 VIP 담당에서 제외야. 당장 인사팀에 보고 들어갈 거고 다음 주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징계 절차 들어간다. 알아들었어? 네. 그리고 김민수가 한 발 더 다가선다. 서연과의 거리가 30cm도 안 된다. 그의 침이 튈 정도의 거리. 내가 오늘 이 사람 때문에 쓴 시간 전부 내 월급에서 깐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모든 민원, 모든 문제 전부 내가 떠안는 거야. 이해했어? 서연의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박미경이 혀를 찬다. 쯧쯧 봐요. 저렇게 고집 부리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괜히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수지는 불안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본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그녀도 서연 편을 들었다가 같이 찍힐까봐 두려웠다. 최대호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에휴, 동정심도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인생 꼬이겠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재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부축한다. 재혁의 팔이 그녀의 손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서연이 그를 부축해 일으킨다. 재혁의 다리가 휘청거린다. 이 시간 넘게 서 있어서 다리에 피가 안 통했던 것이다. 천천히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주변의 모든 냉대와 비난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만은 따뜻했다.
그녀는 재혁을 라운지 옆 조용한 벤치로 데려간다. 직원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꽂힌다. 김민수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한다. 저기, 저 벤치까지만이야. 라운지 안은 절대 안 돼. 그것도 안 지키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알겠습니다. 서연은 재혁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힌다. 재혁이 앉는 순간 작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다리가 너무 아팠던 것이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물 가져올게요. 서연은 라운지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VIP 고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들에게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일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종이컵을 집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컵을 집었다.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는다. 물이 컵에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점장님한테 찍혔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불쌍하긴 한데.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컵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 복도는 여전히 차갑다. 그리고 재혁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다. 서연이 다가가자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눈에서 뭔가를 본다. 감사?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인정? 존중? 서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서연이 컵을 재혁의 손에 건넨다. 재혁의 손이 컵을 받는 순간 그 손의 떨림이 서연에게 전해진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한 컵을 감싼다. 재혁은 잠시 컵을 들고만 있다가 천천히 입으로 가져간다. 첫 모금을 마신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단지 물 한 컵.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2시간 넘게 추위와 모욕 속에서 버틴 뒤에 물 한 컵. 재혁의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간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퍼진다. 그 순간 재혁의 시선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27세의 평범한 직원. 특별한 배경도 권력도 학벌도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을 지키려 하는 사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무섭지 않을 리 없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동료들의 비난. 상사의 분노.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녀는 여기 서 있었다. 재혁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오전 11시 30분. 복도를 지나는 고객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대부분은 빠르게 지나쳤다. 고개를 돌려보지 않으려 했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장면을 피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들에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 도와봤자 소용없어. 다 자기 책임이야.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 왜 저래? 바보 아니야? 저러다가 잘리겠네. 하지만 소수는 달랐다. 한 할머니가 멈춰섰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건넸다. 아가씨, 이거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정중히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재혁의 손에 지폐를 쥐어주고 갔다. 춥겠다, 얘야. 따뜻한 거라도 사드세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멈춰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에게 말했다. 저, 괜찮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분,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하지만 10미터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직원. 동원백화점 3층. 서연은 재혁이 물을 마시는 동안 주변을 정리하려다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발견한다. 봉지는 낡았고 구겨져 있었다. 편의점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진 부분도 있었다. 이거 떨어뜨리신 거죠? 재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연은 봉지를 주우려다 무심코 안쪽을 들여다본다. 빈 소주캔 2개, 구겨진 복권 1장, 그리고 뭔가 반짝이는 것. 봉지 속 구겨진 종이가 움직이며 검은 금속이 반짝였다. 그 순간 서연 손끝이 서늘해진다. 아니야. 뭔가 잘못 봤을 거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지 안을 다시 들여다본다. 손이 떨려서 봉지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서연의 손가락이 천천히 봉지 안으로 들어간다.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손끝에 닿는다. 꺼내보니 무게감 있는 블랙 멤버십 카드. 티타늄 소재. 차갑고 무거운 촉감. 일반 플라스틱 카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 카드 표면에는 미세한 요철이 있었고 빛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의 숨이 멈춘다. 카드 앞면. 레이저로 정밀하게 새겨진 이름. 윤재혁? 그리고 그 아래 동원그룹의 상징인 봉황 문양. 금빛으로 빛나는 정교한 문양. 카드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DWCC-1 1번. 블랙 멤버십 1호. 서연의 손이 떨린다. 카드가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두 손으로 꽉 잡는다. 블랙 멤버십. 이 백화점에서 단 50명만 소유한 카드. 연간 소비액 5억 이상의 초보 VIP에게만 발급되는 카드. 그리고 1번이라는 것은 회장 아니면 최소한 그룹 임원급. 서연은 숨을 삼키며 천천히 눈을 들어 재혁을 바라본다. 재혁은 이미 그녀의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눈을 맞는다. 그의 눈빛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놀람도 당황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단지 기다리는 듯한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윤재혁? 윤재혁?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지? 그녀의 기억이 빠르게 되감긴다. 신입사원 교육대, 오리엔테이션 영상, 동원그룹 윤재혁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왔던 남자, 깔끔한 양복, 정돈된 머리, 카리스마 있는 눈빛,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 똑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똑같지 않았다. 화면 속 남자는 깨끗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다. 그 깊고 차분한 눈빛. 서연의 입술이 떨린다. 회장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모양만 움직였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서연이 다시 묻는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떨리는 목소리. 회장님이세요?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안내방송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졌다. 오직 재혁과 서연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재혁은 짧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단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가 서연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는다. 카드를 쥔 손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왜 이렇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재혁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확인하고 싶었어. 확인요? 내 직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연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본다. 멀리서 점장 김민수가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직원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서연을 손가락질한다. 박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이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보안요원 최대호는 무전기를 허리춤에 차고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은 모른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저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가 실은 그들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모르죠? 아무도 몰라. 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다시 카드를 바라본다. 그리고 재혁의 낡은 패딩, 터진 운동화, 더러운 손을 본다. 입술에 맺힌 핏자국, 뺨의 상처, 손등의 먼지. 얼마나 오래 이렇게 계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8시에 백화점 문이 열릴 때부터 계속 이 복도에 서 있었지. 3층만이 아니야. 1층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서연의 눈이 더 커진다. 4시간 넘게요? 응, 4시간. 4시간 동안 그는 멸시와 무시를 견뎌냈다. 밀려나고 쫓겨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진 찍히면서도 조용히 서 있었다. 오후 12시 15분. 멀리서 김민수가 무언가를 눈치챈다. 서연의 행동이 이상했다. 갑자기 조용해졌고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가 다가온다. 박서연, 뭐 하는 거야? 서연이 깜짝 놀라 카드를 등 뒤로 숨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수는 그녀의 손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손에 뭐 들고 있어? 보여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보라고. 김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한다. 서연이 뒤로 물러선다. 카드를 더 꽉 쥔다. 점장님, 이건 뭔데 그렇게 숨겨? 설마 저 사람 지갑이라도 뒤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이쪽을 본다. 김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럼 뭔데? 당장 보여줘. 그가 서연의 손을 강제로 잡는다. 서연이 저항하지만 김민수의 힘이 더 세다. 카드가 두 사람 사이에서 떨어진다. 땅! 블랙카드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카드가 바닥에서 한 바퀴 돈다. 김민수가 그것을 본다. 김민수의 움직임이 멈춘다. 그는 천천히 바닥의 카드를 본다. 검은색, 무거운 광택,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손이 떨린다. 다리가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윤. 이름을 말하려 하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다. 김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혁을 본다. 낡은 패딩, 더러운 손, 터진 운동화.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보인다. 자신의 상사의 상사.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을 거느린 최고 권력자. 동원그룹 회장 윤재혁. 김민수의 무릎이 꺾인다. 그는 저항하려 했다.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무릎이 저절로 굽어진다. 쿵. 그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난다. 아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린다.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셔츠 등이 땀으로 젖어든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댄다. 쿵!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한다.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가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 저게.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린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진다. 화면이 금간다. 보안요원 최대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시간이 빠르게 되감긴다.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진짜 역겹네. 빨리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못 들었어요? 나가라고요. 자신이 회장을 밀쳤다. 회장의 어깨를 잡았다. 회장에게 고무장갑을 끼고 접근했다. 최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진다. 재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재혁은 무릎 꿇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본다. 김민수, 박미경, 이수진, 최대호, 강석현.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들어. 재혁의 목소리. 낮고 차분하지만 명령의 무게가 담겨 있다. 직원들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하지만 재혁의 눈을 보지 못한다. 시선이 허공을 헤맨다. 나를 봐. 다시 명령이 떨어진다. 이번엔 더 단호하다. 직원들이 떨리는 눈으로 재혁을 본다. 재혁의 눈. 거기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관찰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진다. 안내방송도 멈춘 것 같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점장 김민수 씨는 뭐라고 하셨죠? 김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대답하지 못한다. 재혁이 대신 말한다. 저기요, 라운지 앞에 그런 분 세워두면 다른 고객들 불편합니다. 정확한 재현이었다. 목소리 톤까지, 그 안에 담긴 혐오까지. 그런 분. 김민수 씨가 저를 지칭할 때 쓴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 물건 취급이었죠. 김민수가 입을 연다. 그게 아니라고요? 재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김민수가 움찔한다. 그럼 뭐였습니까?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미경 씨. 재혁의 시선이 베테랑 직원에게 향한다. 박미경이 온몸으로 떤다. 쓰러지면 119 부르면 된다.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119를 부르면 된다. 그게 박미경 씨의 판단이었습니까? 박미경이 고개를 숙인다. 대답하지 못한다. 15년. 박미경 씨는 이 백화점에서 15년을 일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고객 서비스를 배웠는데 결국 배운 게 이겁니까? 박미경의 어깨가 흔들린다. 울음을 참는 것이다. 최대호 씨, 강석현 씨, 두 보안 요원이 동시에 몸을 떤다. 두 분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신체 접촉을 했죠. 그것도 여러 번. 최대호가 급히 말한다.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 지침에 따라. 업무 지침? 재혁이 한 발 다가선다. 최대호가 뒤로 물러나려 하지만 이미 벽에 닿아 있다. 업무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아, 아닙니다. 그럼 왜 밀었습니까? 왜 제 어깨를 잡았습니까? 제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협했습니까? 저는,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침묵. 최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혁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단지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강석현이 얼굴을 든다.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고무 장갑을 꼈더군요. 저를 만지기 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껐습니까? 더러워서 재혁이 그 단어를 반복한다. 사람이 더럽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낀다. 강석현 씨,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강석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조아린다. 이수진 씨, 신입 직원 이수진이 놀라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다. 당신은 불안해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두려움. 제가 맞게 본 겁니까? 이수진이 울먹인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따라했다. 네. 재혁은 한숨을 쉰다. 이수진 씨, 당신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죠? 하지만 한 가지는 지금 배우세요. 네. 옳지 않은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가 하라고 해도 상사가 명령해도 옳지 않으면 거부해야 합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김민수가 입을 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하다. 회장님, 저희는 백화점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이미지? 재혁이 그를 본다. 고급 백화점의 이미지 말입니까? 네. 저희는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래서 사람을 쫓아냈다? 김민수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혁이 한 발 다가선다. 우리 백화점의 경영 철학이 뭡니까? 김민수가 당황한다. 그게 고객 만족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고객 만족은 두 번째고요.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김민수 씨는 8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습니까? 저는 대답해 보세요. 둘 중 뭡니까? 김민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 때 배웠다. 벽에 걸린 액자에도 써 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매출이 더 중요했고 VIP가 더 중요했다. 복도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든다. 이제 30명이 넘는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어떤 이는 통쾌하다는 표정이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한다. 한 중년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 직원들 당연히 잘못했지.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나도 한번 당해봤어. 옷 후줄근하게 입고 갔다가 직원한테 무시당한 적 있어.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속삭인다. 근데 저 회장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해서 확인하다니.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한 부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도 고급 백화점인데 저런 사람들 들어오면 분위기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제지한다. 여보, 조용히 해. 지금 그런 말하면 안 돼. 서연은 여전히 벤치 옆에 서 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다.
그들이 받을 만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들도 사람인데. 잘못했지만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재혁이 서연을 본다. 박서연 씨.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든다. 네, 회장님. 이리 오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무릎 꿇은 직원들을 지나쳐 재혁 앞에 선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한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회장인 저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서연은 무릎 꿇은 동료들을 본다. 김민수, 박미경, 이수진, 최대호, 강석현.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연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어깨가 더 처진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잇는다. 한 번의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혁이 그녀를 본다. 기회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일로 배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김민수가 고개를 든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떠오른다. 재혁은 잠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박서연 씨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가 스친다. 하지만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시 긴장한다. 김민수 점장. 네. 당신은 3개월 동안 급여 30% 삭감, 그리고 직급 강등입니다. 점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씨. 네. 당신도 급여 20% 삭감 3개월. 그리고 신입 직원 교육 담당에서 제외됩니다. 네. 최대호, 강석현 씨.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한다. 당신들은 2개월 대기 발령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받으세요.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 네. 신입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당신은 1개월 급여 10% 삭감. 그리고 재혁이 잠시 멈춘다. 박서연 씨 밑에서 일하면서 다시 배우세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네. 감사합니다. 재혁이 전체 직원들을 본다. 다 들으세요. 복도 전체가 조용해진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기록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건 왜 교육 자료로 만들 겁니다. 네. 전국 모든 지점에 배포할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모든 직원이 배워야 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진다. 자신들의 잘못이 전국에 알려진다는 것. 그리고 인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입 직원은 현장 테스트를 받습니다. 변장한 조사원이 고객으로 방문할 겁니다. 부유해 보이는 고객, 가난해 보이는 고객, 장애가 있는 고객, 외국인 고객, 다양한 형태로. 재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차별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가 숨을 죽인다. 이해했습니까?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직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난다. 김민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고 박미경은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서 있다. 최대호와 강석현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다. 이수진은 벤치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낀다. 복도는 마치 다른 공간처럼 고요해진다. 아까까지의 소란, 비난, 변명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구경하던 군중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은 남아서 여전히 지켜본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서연은 그 가운데에 서 있고 재혁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 둘 사이에 조용한 긴장이 맴돈다. 적대적인 긴장이 아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긴장. 재혁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는다. 컵은 이미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아직 손에 남아 있다. 왜 도와줬지? 재혁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비난도 신문도 아닌 순수한 궁금증.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어. 실제로 점장한테 위협도 받았고.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 있으면서 숨을 가다듬는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 도왔을까? 서연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누가 됐든 힘들어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다? 네. 추우셨잖아요. 다리도 아프셨을 거고.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인다. 말해도 될까? 하지만 지금까지 온 것 솔직해지기로 한다.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거든요. 재혁의 눈빛이 변한다. 뭔가를 이해한 듯한 눈빛. 당신도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서연이 작게 웃는다. 쓸쓸한 미소.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그녀는 계속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죠. 집도 차도 모든 게. 재혁은 조용히 듣는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수업, 저녁엔 편의점, 밤엔 대리운전 콜센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어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려고. 돈을 모아서 5만 원짜리 지갑을 사려고 했죠. 그녀가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그때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밤새 일하고 와서 머리도 엉망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명품 코너에 갔더니 직원이 무시했군요. 무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이다. 여기 당신이 살 만한 물건 없어요. 저렴한 거 찾으시면 아래층 가세요. 다른 고객들 앞에서 크게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재혁의 표정이 굳는다. 그날 울면서 집에 갔어요. 가난하다는 게, 초라하다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서연이 재혁을 똑바로 본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을 보는 순간 그때의 제가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피해가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침묵이 흐른다. 재혁은 서연을 본다. 새로운 눈으로. 그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다. 무시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도운 겁니까? 네. 그리고 서연이 말을 잇는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잘못하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판단당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당한지 아니까. 재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유리벽에 비친 그의 실루엣이 흔들리고 겨울 햇빛이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서연은 손등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어색하게 긴장을 풀려 한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까지 재혁은 천천히 바라본다. 박서연 씨, 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서연이 놀란다. 회장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 재혁이 고개를 젓는다. 당신이 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동료들의 비난을 받고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낯선 사람을 도왔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오늘 하루 동안 수십 명이 저를 지나쳤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만 빼고. 사실 재혁이 입을 연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다른 지점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재혁을 본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재혁이 천천히 말한다. 저도 한때는 가난했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25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죠. 쪽방에서 살았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서연이 숨을 죽인다.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길에서 쓰러져도 추워서 떨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혁의 눈에 먼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쓰러졌죠. 저체온증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수십 명이.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한 사람만 멈췄어요. 할머니였죠. 폐지 줍는 할머니.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 그분이 저를 구했어요. 자기가 모은 폐지를 팔아서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권력을 가져도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네, 1년에 한 번씩 저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여전히 사람을 존중하는지.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연도 따라 일어난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재혁이 서연의 눈을 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얼굴이 붉어진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재혁이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은 특별해요. 오늘 이 복도에서 당신만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이 계속 흐른다. 재혁이 비닐봉지에서 블랙 멤버십 카드를 꺼낸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서연 앞에 내민다. 앞으로 내가 이곳을 이용할 때 담당은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다. 점장 김민수가 벽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한다. 박미경의 입이 떡 벌어진다. 이수진이 눈을 크게 뜬다. 회장의 전담 VIP 담당. 그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이다. 신뢰의 표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력에서 최고의 영예다. 서연은 카드를 바라본다. 검은 티타늄, 금색 문양, 그리고 무거운 무게.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린다. 제가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린다. 자신감 없는 질문이 아니다. 경외감 섞인 질문이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보니까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느껴졌어.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더 당신이어야 해요. 재혁이 카드를 서연의 손에 올려놓는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해요. 화려한 서비스나 완벽한 매너보다 서연의 손가락이 카드를 감싼다. 차갑고 무거운 촉감. 멀리서 김민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지만 입을 연다. 회장님. 재혁이 그를 본다. 김민수가 움찔한다. 박서연은 제 부하 직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점장님. 재혁이 그의 말을 자른다. 박서연 씨는 이제 당신 밑에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VIP 고객 관리팀 소속입니다. 본부 직속이죠. 당신과는 별개의 라인입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그는 서연을 잃은 것이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박미경이 한숨을 쉰다. 이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본다. 부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표정. 최대호와 강석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두 들으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다시 복도에 울린다. 박서연 씨가 앞으로 2층의 교육 담당도 맡을 겁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본다. 당신들은 박서연 씨에게서 배우세요.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진짜 사람 대접이 뭔지. 네. 직원들이 힘없이 대답한다. 박서연 씨. 네, 회장님. 부담스럽겠지만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서연이 동료들을 본다. 그들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질투, 부러움, 미안함, 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패딩을 정리한다. 오늘 교훈은 이겁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부자든 가난하든 깨끗하든 더럽든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서연을 본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서연 씨는 오늘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당신들도 배우세요.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이번엔 조금 더 힘이 있다. 재혁은 비닐봉지에서 블랙 멤버십 카드를 꺼내 서연 앞에 내민다. 카드 표면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앞으로 내가 이곳을 이용할 때 담당은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멀리서 동시에 숨을 멈춘다. 점장 김민수는 당황한 듯 한 발짝 내딛다가 멈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킨다. 박미경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는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놓쳐버린 기회.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서연을 바라본다. 서연은 카드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재혁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제가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린다. 두려움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떨림. 재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보니까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느껴졌어. 서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으며 한숨인지 안도인지 모를 숨을 내쉰다. 그녀는 천천히 카드 위에 손을 올린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촉감. 그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다. 책임이었고 신뢰였고 무엇보다 인정이었다.
재혁은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잠시 올린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든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재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목소리. 당신은 오늘 이미 증명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안다는 것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재혁이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선다. 다음 주 월요일 본사로 오세요. 정식으로 발령 절차를 밟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카드를 두 손으로 꽉 쥔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재혁은 복도를 한 바퀴 둘러본다. 직원들, 남아있는 몇몇 고객들,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 모두 들으세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진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재혁의 시선이 김민수에게 향한다. 김민수 점장. 네. 김민수가 허리를 굽힌다. 당신은 3개월 뒤에 다시 평가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 씨,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한다. 재혁의 시선이 보안 요원들에게로 향한다. 최대호, 강석현 씨. 네. 당신들은 재교육 기간 동안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말씀하십시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당신들의 힘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쫓아내기 위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진다. 명심하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다가온다. 아까 10,000원을 건네려 했던 그 할머니. 아가씨. 서연이 돌아본다. 참 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드물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는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하다. 이 세상이 각박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진다. 대학생 남자도 다가온다. 아까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청년. 저 멋있었어요. 진짜로. 그가 명함을 꺼낸다. 저 대학 신문사에서 일하는데요. 이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물론 익명으로요. 재혁이 끼어든다. 안 됩니다. 청년이 놀라 재혁을 본다. 이건 교육용 자료로만 쓸 겁니다. 언론에 나가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청년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선다. 하지만 한 중년 여성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그래도 백화점이 이미지 관리는 해야죠. 저런 사람들 무작정 받아들이면.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는다. 여보, 그만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왜? 나도 고객인데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돼? 재혁이 그 여성을 본다. 여성이 재혁의 시선을 받고 움찔한다. 손님. 네. 손님도 오늘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백화점의 진짜 이미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데서 나와요. 여성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선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패딩을 정리한다. 지퍼를 올리고 비닐봉지를 든다. 다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의 존재감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진다. 변장을 벗지 않았는데도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재혁이 서연에게 말한다. 네, 회장님.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재혁이 걸음을 돌린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인다.
90도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죄송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 외친다. 재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계속 걷는다. 재혁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 직원들은 천천히 허리를 편다. 아무도 말이 없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른다. 김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다들 오늘 일은.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박미경이 한숨을 쉰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이수진이 눈물을 훔친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최대호가 벽에 기댄다. 나도. 그냥 일상적인 일인 줄만 알았어. 강석현이 고개를 떨군다. 고무장갑까지 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서연은 여전히 카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다. 김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박서연. 네, 점장님. 아니, 이제 점장이 아니지. 김민수가 쓸쓸하게 웃는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옳았어. 나는 틀렸고.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안하다. 너한테 했던 말들 다 취소할게. 서연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점장님도 배우신 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변명이 될까? 변명은 아니지만 이해는 돼요. 서연이 동료들을 본다. 우리 모두 잘못 배운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 가르쳤고, 이제부터 다시 배우면 돼요.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래야지. 아직 늦지 않았어. 이수진이 서연에게 다가온다. 서연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아직 나이도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선배님이에요. 저한테는. 이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저 선배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나도. 박미경이 끼어든다. 나 15년 일했지만 오늘 보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 다시 배우고 싶어? 최대호와 강석현도 다가온다. 저희도 재교육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본다. 진심이 느껴진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변화의 의지. 같이 잘해봐요. 우리. 서연이 손을 내민다. 이수진이 먼저 그 손을 잡는다. 박미경이 그 위에 손을 올린다. 최대호, 강석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수가 손을 올린다. 6개의 손이 포개진다. 같이 배워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네. 모두가 힘차게 대답한다. 복도에 남아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흩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방금 그거 봤어? 회장이 직접 테스트했대. 대박, 완전 영화 같아. 저 직원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나도. 무서워서라도 못했을 듯. 한 남성이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당연하지. 오늘 완전 교훈 얻었어. 대학생 청년이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야, 너 절대 믿지 못할 일 봤어. 동원백화점에서. 이야기는 퍼져나간다. 빠르게. SNS로, 메신저로, 전화로. 라운지 안에서 VIP 고객들도 유리 너머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한 부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저런 회장이라니 존경스럽네. 옆에 앉은 신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용기가 대단해.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인다. 저 직원 박서연이라고 했지? 기억해둬야겠다.
다음에 오면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그녀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나도. 저런 사람이 진짜 프로지.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바뀐다. 아까까지는 무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존중이다. 재혁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본다. 명품숍의 화려한 디스플레이, 잘 차려입은 고객들, 정돈된 공간.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것도 본다. 청소하는 미화원, 짐을 나르는 직원, 계단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 배달원. 그들도 이 공간의 일부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재혁은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인다. 아주머니가 놀라 얼른 허리를 숙인다. 고생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당황함과 기쁨이 동시에 떠오른다. 누가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할 줄 몰랐던 것이다. 배달원에게도 고개를 숙인다. 수고하세요. 네. 배달원이 어리둥절해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짓는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혁은 계속 걷는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재혁은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선다. 서연은 멀찍이 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노숙자 같은 모습 아래 숨겨져 있던 묵직한 존재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낡은 패딩, 터진 운동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따뜻한 빛이 안에서 번져 나온다. 재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한 발, 두 발. 그의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돌아선다. 복도를 마주본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다. 재혁이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인다. 서연도 고개를 숙인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한 겨울 햇빛이 부서진다. 엘리베이터 천장의 조명과 복도의 햇빛이 섞여 황금빛 실루엣을 만든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복도엔 아무 말도 남지 않는다. 서연은 손에 쥔 카드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블랙카드, 티타늄의 차가운 무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간단한 말.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김민수가 다가온다. 서연아. 네. 진짜 대단하다. 너. 그의 목소리에 질투는 없었다. 순수한 감탄만이 있었다. 나는 못했을 거야. 분명히. 점장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김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나는 이미 물들었어. 시스템에, 편견에, 두려움에.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순수했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아팠으니까요. 서연이 작게 웃는다. 저도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민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본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선생님. 네. 너한테 배울게. 나도. 서연의 눈이 커진다. 점장이 8년 경력의 베테랑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점장님. 진심이야. 부탁한다. 김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인다. 오후 4시. 백화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직원들이 응대하고 음악이 흐른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박미경은 한 고객을 대할 때 더 이상 옷차림을 먼저 보지 않는다. 먼저 눈을 보고 미소 짓고 인사한다. 이수진은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아주머니가 놀라 웃는다.
최대호와 강석현은 경비실에서 서로 대화한다. 우리 진짜 잘못했다. 응, 나도 알아.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재교육 열심히 받자. 제대로. 당연하지. 두 사람이 주먹을 맞부딪힌다. 서연은 라운지로 돌아온다. 자기 자리에 앉는다. 블랙카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카드가 책상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낸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연다. VIP 고객 관리 매뉴얼.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는다. 대신 새 문서를 연다. 진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가? 제목을 입력하고 커서가 깜빡인다.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한다. 고객 서비스는 겉모습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한다. 부자든 가난하든 깨끗하든 더럽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인다. 오늘 느낀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을 글로 옮긴다. 같은 시각, 동원그룹 본사. 재혁의 비서 이정훈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온다. 회장님께서 방금 전화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든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전부 보고서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요? 네. 상세하게. 그리고 이걸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전국 모든 지점에 배포하라고.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정훈이 파일을 꺼낸다. 박서연이라는 직원, 특별 발령 내려고 하십니다. VIP 고객 관리팀 소속으로. 박서연? 네. 자세한 내용은 이 파일에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파일을 받아 읽는다. 읽을수록 그의 눈이 커진다. 이런 일이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일입니다. 대단하군요. 이 직원. 그래서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후 7시 서연은 백화점을 나선다. 퇴근 시간. 겨울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감싼다. 하지만 상쾌하다. 그녀는 가방 안에 블랙카드를 넣었다.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한 사람을 도운 것,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응, 딸. 퇴근해? 응. 엄마,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볼래? 무슨 일인데? 서연은 웃는다. 긴 이야기야.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본다. 겨울 하늘은 맑고 투명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응, 옳았어. 그녀는 확신한다. 회장님이든 노숙자든 사람은 사람이니까. 같은 시각, 재혁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는 아직 노숙자 옷을 입고 있다. 경비원이 그를 보고 놀란다. 저기, 여기는 나야. 재혁이 얼굴을 든다. 경비원이 화들짝 놀란다. 회장님, 문 열어줘. 네.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급히 문을 연다. 재혁은 직원들 전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남자가 아니다. 권위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저 걸어오는 것만으로 공기가 흔들렸다. 늦게 복도는 얼어붙는다. 오늘 나는 직원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러 왔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결과는 실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서연에게 향한다. 한 사람 때문에 나는 희망을 보았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직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 그 회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재혁이 비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기록해라. 박서연 씨는 오늘부로 VIP 고객관리팀 책임 매니저로 즉시 승진이다.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다. 점장의 직속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다. 팀 내부에서도 최고 직급 중 하나다. 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흔든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 단호했다.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었다. 그리고 재혁은 직원들을 다시 본다. 명심해라. 목소리가 복도를 파고든다. 가난한 사람 한 명을 존중하는 것이 부자 1000명을 상대하는 것보다 어렵다. 직원들의 얼굴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한 명을 존중할 수 있는 직원만이 동원백화점을 지킬 수 있다. 장면 7 진짜 퇴장. 재혁은 패딩을 여민다. 그리고 서연에게 조용히 말한다. 오늘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네. 서연은 울음 섞인 미소로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간다. 모든 직원이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계단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서연의 이름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 순간 동원백화점 3층은 더 이상 예전의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직원이 깨달았다. 한 사람의 행동이 회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사람의 무게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여운처럼 복도 끝까지 길게 흩어졌다.